네, 반갑습니다. 대학과 학생의 연결고리 입시통 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에이스 전형으로서 12월 5일에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에 면접 반영 비율은 약 30%이고 앞서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 영상들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최고점과 최하점이 더 중요하지 겉으로 보여지는 이 20% 30%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른 대학과 달리 면접에서 평가 기준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학업 역량 36% 반영해 보시면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생기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학업 경험을 확인한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1번에 학습을 이야기했다라든지 또는 자소서 2번이랑 교과별 세부 특기사항 등에서 언급한 키워드들이 질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학업 성취라는 것은 과목에 대한 평가, 성취도와 함께, 그러니까 뭐 등급이겠죠. 등급과 함께 여러분이 어떠한 과목에 좀 장점을 보이는지가 평가 요소가 됩니다. 다음, 학업 태도와 학업 동기는 자기주도 학습도 물어볼 수 있겠고, 또 여러분이 지원한 전공에서 어떤 공부를 왜 선택해서 지원하게 되었는지도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도성에서 지원 학과에 대한 관심과 학업 의지라는 건 왜 이 학과를 지원했냐라는 동기도 평가될 수 있겠고, 여기 와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이라는 것은 입학을 위해, 이 학과 입학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해왔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지금까지 나는 경제학과 입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또 경제학과에 오게 된다면 열심히 전공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가지고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인 역량에서는 자소서 3번을 기반으로 하고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행발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공동체 의식과 대인관계를 평가합니다. 공동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따지면 상황 설정을 해서 묻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학교에 알리자니 이 친구는 내신에서 0점 처리를 받아 대학 진학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고, 알리지 않는다면 나를 비롯하여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오히려 성적이 밀리게 되는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알린다, 알리지 않겠다, 어떤 대답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선택에 따른 여러분이 말하는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의사소통 능력은 면접에 임하는 학생으로서의 발표력, 표현력도 되겠고, 인사, 예절, 언어, 어휘, 구사 이런 것들이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교수님 2분이 학생 1명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실시됩니다. 자, 아주대학교 응용화학 생명공학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집 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핵심의 창의, 논리, 책임, 접근,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이 4개를 질문을 받든 10개를 질문 받든 간에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인재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거를 물어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교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대답을 단답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면접을 보고 나온 친구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잘 본 것 같아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뭔가 좀 아쉬워요, 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합격의 결과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1단계에서 평가받는 서류 전형의 점수가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성적이 그런 뒤집을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합불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비슷한 성적에 비슷한 활동을 가진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면접이 끝난 다음에 이런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합불이 바뀌는 경우, 순서와 그러니까 추가 합격 범위가 바뀌는 경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교수님들이 평가할 때는 이런 항목들에 부합해야지 점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 마음에 들어, 합격. 야, 넌 생긴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불합격.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 개 안 되는 질문을 받더라도
여기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요소들이 반영되는 답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잘하는 친구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인재상에서 기초과학, 수학, 화학, 생명이겠죠. 문과는 뭐 국어, 영어, 사탐이 되겠습니다. 그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공학 응용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와 전공에 대한 학업적 열의가 뛰어나다. 공학에 대한 관심도도 평가 요소가 되겠고, 여기에서 뭐를 배우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응용화학, 생명공학과인데 화학과 응용화학의 차이는 뭐냐? 화학과 생명의 다른 점을 말해봐라. 여기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주로 뭐를 배워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대놓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최하점의 지름길입니다. 자, 빵빵 교과에서 빵빵 실험을 했다. 이 실험의 원리,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봐라. 그냥 적은 것인지 직접 한 것인지의 진위 여부도 되겠고, 이 실험을 한 동기, 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노력들이 어필된다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토론대회 수상 경험을 묻고 있고요. 동아리에서 신문 제작한 경험이 있는데 본인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해봐라. 이공계열이잖아요. 그래서 문과적인 어떤 활동에 해당이 되겠지만, 아니면 1학년 때겠죠. 계열 구분이 되기 전. 그래서 이 응용화학에 꼭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동아리, 신문 제작 동아리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그로 인해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가 들어가면 좋은 답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체험활동에서 리더 역할, 본인의 리더십,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본인의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발휘했느냐, 뭐 반장으로서 학급을 잘 이끌고, 이런 멘트보다 다른 반에서 하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반의 이런 점들을 내가 키웠다 라고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봉사활동 묻고 있죠, 그죠? 네. 뭐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 영상에도 면접 팁도 있고, 또 생기부 자소서도 있고, 사법 문항 할 때도 있고, 각 대학 면접 영상에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자랑 해보세요. 블라인드 면접 이전이거든요. 근데 하더라도 학교 이름을 빼고 저희 학교는, 여기서 저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라는 거는 나와 듣는 교수님이 함께일 때 우리나라입니다. 저희 나라는 하는 순간 교수님 외국인 만드는 겁니다. 다음, 저희 학교는 하면 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건 학교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 학교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수상 경력과 발명 아이디어 대회를 묻고 있습니다. 자소서 쓰기 대회. 입시용이죠. 네. 그러나 그것보다는 입시를 잘 치르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했다. 이렇게 너무 팩트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자신의 꿈을 어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대회처럼 포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에 언급하였던 PCR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용어들을 함부로 쓰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원엑스포, 진엑스포는 뭐 과학시간, 중학교 때도 배우는 겁니다. 성적 저조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반장 활동, 모범상, 자율동아리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동아리는 앞서 업로드한 영상에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체 동아리나 자율 동아리냐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아리는 왜 했는지, 이게 무슨 동아리인지,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가 충분히 담기면 됩니다. 2016년에도 학교 소개를 물어봤고 2017년에도 물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고요. 배려, 억울한 경험.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말해봐라. 뭐 너무 개인적인 에피소드나 힘듦이 있었다면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것도 학생 신분에서는 가장 힘든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신변상의 어떤 문제, 또는 주변 친구의 큰 아픔과 고통을 함께한 경험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좀 무시를 당하거나 이런 경험들을 극복한 과정들을 잘 언급한다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친구가 1년 동안 짝꿍을 하는 걸 좋아하던가 뭐 그런 언급이 있었겠죠. 네. 뭐 어떻게 이런 도움을 주게 되었는가, 왜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 이 친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서 나는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가족 구성원은 왜 물어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형제 관계나 가정 환경이나 성장 배경들이
여러분이 꿈꾸는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건데, 가족 질문이 나온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바로 부모님의 어떤 직장, 직급, 뭐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아마 간호학과인데요. 간호학과에서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간호사를 꿈꿨다.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레파토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할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셔서 내가 어떻게 간호를 하게 됐다. 또는 그 편찮으신 어떤 분야가 어떤 분야라서 내가 그 부분에 어떤 의료적인 지식들을 쌓는 과정에서 간호사로서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또는 주변에 이렇게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꿈꾸게 되었다. 이게 흔하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플러스를 시키면 흔하지 않은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할머니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간호사를 꿈꾸게 되었다. 여기까지 끝나면 평범한 거. 자, 여기다가 할머니가 어떤 질환을 앓으셨겠죠. 뭐 치매일 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암과 같은 큰 질병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이제 낙상사고와 같이 골절 같은 질병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의료 파트를 얘기를 하면서 나 또한 간호사가 된다면 그 진료 분야에서 뭐 응급간호사, 노인간호사, 요양간호사, 뭐 소아간호사를 꿈꾼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그 이유들이 붙으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 간호학과이기 때문에 모두 간호사를 꿈꿔서 왔으니까 간호사가 꿈입니다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간호를 꿈꾸는지 말하면 더 좋겠죠. 위기 극복, 어려움 극복을 하는 것들도 질문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학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소개해 보세요. 자기 PR의 시대죠, 그죠? 자, 자기소개는요, 뭐, 나는 어떤 사물과 현상에 빗대어서 내가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점을 해도 되겠지만, 자신의 장단점을 가지고도 자기소개할 수 있습니다. 내 꿈은 이거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지금까지 이런 노력들을 해왔다. 이것도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주변 친구들과 다른 여러분의만의 특징과 장점들을 잘 발견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차별화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그 과정 설명해 보는 게 나오고 있고요. 미디어라는 거는 어떤 매체를 말하는 것이냐, 또는 미디어학과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배우느냐, 그리고 본인이 꿈꾸는 직업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학과에서는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을 준비해 놓는다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타 학과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미디어 학과인데 기자가 꿈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국문과인데 또 기자가 꿈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학과 지원 동기랑 본인의 희망 직업을 매칭해서 답변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학과에서 충분히 간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학과는 왜 안 갔는가? 아무래도 이제 뭐 뭘 만든다라고 했겠죠. 네, 파란 학기제 뭐 이런 학교 특징을 알 필요가 있겠죠. 커리큘럼이나 교육과정. 그리고 생명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에이스 전형으로 생명과학계인데 학교자랑 나옵니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학교 본교 차원에서 공통 질문으로 뽑아낸 것 같습니다. 꿈이 의사에서 연구원으로 바뀌었다. 네, 팩트는 이거죠.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네, 성적이 되면 의사 갔을 겁니다. 자, 그래서 꿈이 의사에서 연구원으로 바뀌었다. 처음에 의사를 꿈꾼 이유, 그리고 연구원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바꾸게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연구원으로 꿈이 바뀌었으니까 학교 활동을 이렇게 해왔다. 이러면 괜찮아요. 꿈 바뀌는 건 죄가 아니에요. 생명과학에 관심 있는 분야는, 생명과학이라는 게 좀 더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뭐 아니면 신약 개발,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가고요. 또 거기서도 다시 또 구체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수록 교수님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런 걸 가르치는 직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공학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했거나 책을 읽은 경험은 아무래도 생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유전공학이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생명 말고 좋아하는 과목, 이거 갑자기 당황스럽겠죠, 그렇죠? 생명과학과라서 그걸 준비했는데 갑자기 다른 과목 좋아하는 거, 이러면 이제 국영수가도 될 수 있겠고요. 제2외국어나 다른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좋아하는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이러한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좋아한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어떤 공부들을 해왔다.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라는 발전적 답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뭐예요? 수학입니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수학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어려웠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겨내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해왔다. 자, 이 모습은
고등학교의 수학의 힘든 과목을 얘기함으로써 대학에 와서 어려운 전공 과목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답안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서나 학교생활 반장활동을 중복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아주대 행정학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과 본인이 살고 있는 시의 시장이 된다면 가장 무엇을 하고 싶은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 또는 시 지자체에서의 어떤 건의사항,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는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한 번쯤은 고민해 봤느냐, 행정학과 학도로서 관심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아주대 행정학과냐? 자, 이런 경우에 아주대 지원 동기와 행정학과 지원 동기가 조금씩 섞이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묻고 있고요. 저의 단점은 이것입니다. 이러면 끝나면 안 돼요. 이런 단점은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나는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답안이 된다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비리 아주 위험한 걸 건드렸죠. 네. 일어나는 이유는 이랬는데요. 네. 그러면 여러 이유가 있겠죠. 개인의 부정부패 비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충분한 급여와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관리 감독이 부실해서도 일어날 수 있겠고요. 정경유착처럼 이제 권한을 가진 사람,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진 사람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 비리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한두 가지, 두세 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상 또는 개인 또는 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대 기출문항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다루지 않은 학과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맞는 학과로 문제를 변형시켜서 답변 준비를 해보면 아주대 면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다른 대학과 달리 아주대는 학업 역량, 주도성,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답안이 나올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1분에 해당되는 A와 B 학생이 답안을 했지만 점수는 10점과 5점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말을 잘하거나 발표를 잘하는 것도 일부분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기준과 인재상에 부합하는 내용들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주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해놓으신다면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